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 대선 기대감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전력 설비, 재건, AI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비와 건설 경기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KDI는 11개월 연속으로 내수가 어렵다는 공식 논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당분간 불확실성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엔 2차 전지, 재생에너지 관련 주가가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74,000달러를 돌파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 초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나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재현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미 대선 기대감에 상승세 크게 나와줬는데요. 네. 오늘 국내 시장은 상승 출발했다가 현재는 아쉽지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네.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변수 때문에 지금 약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시장의 흐름들은 오늘의 화두는 트럼프 관련된 당선이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은 트럼프 정책이 약간 충돌적이고 약간 공격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동맹국과의 어떤 공저 아래에 미중 패권이 아니라 자국 위주의 어떤 패권을 진행을 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좀 작용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대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은 현재 뉴욕 타임즈의 현재 승률은 80%, 90%다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은 없이 트럼프의 압승이 나올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는데 어제 나온 부분에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 선거 당일 출구 조사 이런 부분에서 호감도 조사해서 해리스가 앞섰다 하지만은 실제 투표를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호감도 조사라고 비껴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사전 투표의 선거율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어떤 국면인데 조조했다는 것은 이미 벌써 공화당의 승리를 암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부분들, 국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남북 경협주 급등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환율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런 그다음에 승리가 확실히 되자 주식시장이 이제 급락하고 있는 모든 지표가 현재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수의 또 흐름들을 잠깐 하기 전에
전체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환율 관련된 이제 차트의 모습인데 환율이 벌써 굉장히 갑자기 급등을 좀 해줬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 이제 미중 패권이 더 가시화된다는 점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 리스크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세를 현재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시그널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분 차트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까지만 해서도 이제 팽팽한 어떤 흐름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개표 결과 알려지면서 거의 이제 약간 폭락은 아니지만 급락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선행 시그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일회성 해프닝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반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힘이 든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 급락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조정이 좀 상당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뭐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그 해리스를 지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동맹국과 함께 어떤 세계 질서를 리드한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 많이 좋아를 좀 하죠. 트럼프는 과격하고 충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중 패권에서 중국을 제압하고 그 남북 통일 또는 협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더 좋은 결과가 나와 줄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은 남북 관계 부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 부분,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변동성 때문에 단순하게 우려는 기후에 이제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뭐 추이를 보더라도 뭐 외국인의 뭐 선물 현물에서도 이제 매도세, 그다음에 이제 선물에서도 매도세를 약간 보여주고 좀 있죠. 그래서 시장은 오늘은 뭐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이 든 어떤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약간 주목할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셀루메드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을 좀 했다 하는 것이 좀 있는데 셀루메드가 초창기에 이슈를 좀 탔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그 아시다시피 피부 이식제, 주사형 피부 이식제 이런 부분의 이제 성공 가능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리보엑산 생산 요소 성능 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를 좀 했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루메드가 뭐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형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쌍봉을 보이고 다시 한번 급락 원 바닥 초기는 아니지만 초기 근처까지 갔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거의 한 3파동 N자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셀루메드를 약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섹타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섹타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는 아직 뭐 특별하게 연관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호재로 약간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강세 부분들은 현재 뭐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가 2대 주주라는 거 아시죠? 1대 주주가 SK텔레콤, 얼마 전에도 다뤘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된 호재 뉴스가 나와줘서 오늘 뭐 상한가를 실현을 좀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어떤 그 군사 무기 개발에서도 이렇게 협력이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SK텔레콤의 강력한 후원 아래 한국형 LMM 여기에 대한 어떤 개발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SK텔레콤 어제도 SK텔레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는데 바로 상한가가 이제 실현이 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좀 있죠. 친숙한 이름이죠.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은 오늘 챗봇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좀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코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솔투룩스, 그다음에 마음 AI, 폴라리스 AI, 이제 이런 종목, 셀바스 AI, 그다음에 엑셈 이 종목은 전부 다 인공지능 관련된 심층 분석에 다 소개된 종목이다. 거의 이 위주로 상승을 좀 해줬죠. 코난 테크놀로지 다음에 상한가는 안 갔지만은 솔트룩스가 25% 정도 올라섰습니다. 자, 솔트룩스가 올라줬던 부분들은 미국 자회사 구보가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구보를 이달 중 정식 출시한다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솔트룩스의 어떤 이 검색 엔진 능력 부분들이 상당히 알아주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한 어떤 그 삼성의 어떤 연관도 이제 있는 삼성 AI 쪽하고 연관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해서 솔트룩스를 굉장히 높게 제가 이제 평가를 좀 했죠. 그래서 역시 호재가 나와줬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하루 이틀, 2, 3일 또 잠잠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도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쌍바닥,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보통 이 주기가 보통 3개월인데 2개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2개월이잖아요. 그럼 1개월이 어디서 숨었느냐? 여기서 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합 처음부터는 3개월이다. 3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작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급등인데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 일주일 상승할 것을 하루에 다 상승하면 4일은 못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반 살짝 위쪽에서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솔트룩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 검색 AI 쪽이 상당히 강세도 굉장히 심한 어떤 경쟁이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오픈 AI에서도 챗GPT 검색 AI 엔진이 나와주고 있고 퍼플렉시티의 어떤 아성에 도전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한국 뭐 토종 기업인 라이너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구글의 이제 아성을 현재 무너뜨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글, 네이버 굉장히 많이 위태위태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 인공지능이 가미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일신석재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뭐 눈치 채셨다시피 남북경협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의 이제 승리가 거의 확실시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신석재가 가장 먼저 크게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일신석재 뭐 한번 잠깐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석재 뭐 차트가 오랜 동안 박스권이 있고 한번 크게 상승해 주다가 다시 한번 밀려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맞춰주고 있죠. 장중 조정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내일 뭐 차익 실현 정도 나와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후발 종목으로도 한번 현재 인디에프나 JST나 개성공단 관련된 뭐 종목군들도 좀 있죠.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쭉 살펴보면은 우리기술투자도 오늘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우리기술투자 뭐 알다시피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섹터에 좀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오른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관련된 섹터에서 후발주 쪽 한번 보시면 한번 그 후발주 쪽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기술투자 말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이런 이메이드 이런 종목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잠깐 뭐 차트를 보면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오랜 동안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장중 조정만 되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한 뭐 관련된 종목으로 현재 위메이드 쪽이죠. 위메이드도 바닥권 탈출한 것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 관련된 호재 부분이죠. 한중 관계가 조금은 우호적으로 풀리는 어떤 트렌드가 좀 있기 때문에 상승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했다가 현재는 크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 대선 결과를 앞두고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트럼프 관련주인 재건 그리고 뭐 양시장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그리고 방산 이쪽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헬스케어 관련인데요. 오늘 AI 관련해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AI 헬스케어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이 뇌전증 환자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해외 반도체 기업들과 또 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SK 관련 사업을 AI 관련된 사업을 SK 핵심 사업으로 꼽았는데요.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에 참 변동성이 큰 하루인데 관련해서 좀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뭐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바이오팜 부분들의 뉴스인데 뇌전증 환자를 위한 AI 헬스케어 솔루션을 이제 전시를 좀 했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치료 약물이 아닌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실시간 어떤 환자의 상태를 보고서 예측하는 그런 경보 시스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전증 환자 관리 플랫폼,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모바일 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측하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AI 좀 헬스케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를 이제 결합한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에 붐이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라는 뜻에서 제가 요거를 꼭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SK 바이오팜을 좀 현재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리메이드라는 종목을 골랐는데 리메이드 종목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신경 자극 치료, 비침습 방법으로 뇌질환 이런 부분들을 치료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경 자극 방법을 자기장 또는 전파, 그다음에 뭐 이런 것 통해서 자극을 해서 치료한다는 개념의 신개념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확률이 많이 있죠. 일단 뭐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뭐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빗을 이용해서 암을 죽인다든가 아니면은 온열을 통해서 암을 죽인다든가 어떻게 보면은 적외선이죠. 온열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인데 또 자기장을 통해서 신경 치료를 한다든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부분들이 좀 있죠. 그게 디지털 치료제 쪽으로 어떤 시너지가 계속해서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파장, 파동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리메이드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 우리는 항시 시장은 항시 새로운 트렌드, 뉴페이스의 반응을 하고 의외로 크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메이드가 요주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쌍바닥 주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파동으로 보면 2단 상승, 1단 조정, 20일 주기하고 거의 흡사한 성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동상 추세 이탈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20일이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죠.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격 조정을 갖춘 다음에 현재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리메이드라는 종목 한번 새로운 트렌드의 어떤 새로운 선도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새롭게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양자 컴퓨터 쪽으로 새로운 QPU라고 개념이 됩니다. GPU가 아닌 QPU인데 양자 컴퓨터 오류를 보정 연구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있는데 AI 가속기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로 작용이 좀 되고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자 오류 보정이다 하는 것인데 양자라는 것은 현재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입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중첩에 대한 현상이 좀 있죠. 근데 정보를 이제 저장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중첩된 현상을 하기 위해서는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를 잡아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중첩된 현상을 잘 이용만 한다면은 현재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엔비디아도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맞는 이제 GPU 비슷한 QPU를 개발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놀랄 정도로 향상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지막 AI의 최종적인 완성은
양자 컴퓨터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양자가 새로운 미중 패권의 다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엔비디아는 그것까지도 이제 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양자 암호통신이 상용화 먼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쪽이 거의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서 라온시큐라는 종목이 통신 보안 관련된 솔루션, 양자 암호통신 상용화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미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 크게 움직임 없는 라온시큐어 부분들이 한번 이슈를 탔다가 조정을 보이는데 다시 한번 이슈를 좀 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온시큐어를 새롭게 소개를 좀 해드릴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세 번째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부분 뉴스를 잠깐 보시면은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MS, TSMC, 오픈AI와 협업을 강화를 해주고 있다. 여기를 보시면은 다 1등들입니다. 1등들이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는 당연히 1등이죠. SK텔레콤하고 협업을 좀 해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MS, 그다음에 오픈AI하고 협업을 하겠다. MS가 오픈AI를 투자했고 오픈AI는 챗GPT죠. 가장 성능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은 거의 1등하고만 거의 좀 하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TSMC 다 1등들입니다. 그리고 MS, 챗GPT 부분들이죠.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은 뭐냐? 2등 그룹이 좀 되죠. 삼성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AMD 쪽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다음에 구글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게 되면은 퀄컴 뭐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1등에 대한 시너지, 삼성이 어쩌다 2등에 대한 후발주로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SK그룹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K그룹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의 AI 서비스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쪽 관련된 부분 반도체 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온 디바이스 AI 쪽이 어떤 강세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NPU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현재 NPU에 대한 핵심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최대 이제 수혜주로 떠올라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시세가 전혀 이제 반응이 되지 않는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관련된 특징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순서로 보면은 KT에 대한 내용인데 세계 최초로 8K IPTV를 출시를 좀 했습니다. 또한 KT 현재 TV 안에 AI TV를 선언을 좀 해서 AI 허브 쪽 그다음에 네트워크망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지금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통신 쪽에서 새로운 어떤 경쟁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SK텔레콤과 함께 양대 산맥을 구축한 KT에 대한 인공지능의 어떤 전략도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이미 대선의 결과를 좀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네. 어느 정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약간의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네. 이런 와중에서도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AI는 좀 굳건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뭐 어제 이 팔란티어도 23%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오늘도 AI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제는요 SK텔레콤인데 네. 오늘은 KT입니다. 네. 자, KT 이제 부분의 이제 통신사 예의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주로 이제 B2B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는 믿음이라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좀 했지만은 해외 빅테크 기업하고 굳이 경쟁을 해야 돼 많은 자본이 소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감들이 좀 있죠. KT는 대기업 그룹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견지입니다. 막대하게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신의 강점, 서비스를 위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을 약간 수용을 하죠. 다시 말해서 초고대 언어 모델이 아니라 경량 언어 모델, 그 다음에 파인튜닝, 미세 조정, 또 그 인공지능의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화된 쪽에 이제 그 강점을 두고서 개발을 하겠다. 주로 인공지능 콜센터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거의 이제 집중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CC, 인공지능 콜센터하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 영역에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기에 거대한 꿈이 현실의 빅테크 벽 아래 이게 많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어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KT는 믿음이란 부분들이죠. 한국형 챗 GPT를 꿈꾸고 있지만은 파라미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고 SK텔레콤은 ADI라는 서비스 이거는 현재 오픈 개방형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챗 GPT나 다른 여러 가지 엔진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B2C 사업으로 강화를 좀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LG는 독자적으로 엑사원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앞서가고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KT 부분, SK텔레콤은 B2C 전략, 그다음에 KT는 B2B 전략 이걸 이제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민간 초거대 AI 활용 전략 지원 사업에서 AI 모델 공급자를 보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들어가고 KT가 들어가고 바이브가 들어가고 마음의 AI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민간에게 이제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KT가 들어갔다는 것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그 성능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흐름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믿음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한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특별한 효능은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KT의 여전한 전략은 B2B 전략입니다. 현재 KT의 엔터프라이즈라는 별도의 어떤 그 브랜드 네이밍을 좀 하고 있고 디지코 KT라 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컴퍼니의 약자죠. 디지털 컴퍼니의 어떤 그 부분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들을 취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언어 모델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메인과 함께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같이 이제 처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서서히 이제 변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KT의 전체적인 전략 보시면은 AI의 풀스택 전략을 보시면은 KT의 기존의 사업 모델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반도체 하드웨어는 리벨룸이라는 업체하고 제휴를 했고 또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모레라는 데하고 제휴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KT하고 연합하는 많은 AI 반도체 얼라이언스하고 구축을 하는 전략들 좀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클라우드 센터에 새로운 자기에 맞는 엔진을 NPU를 개발하기 위해서 NPU 개발 업체인 리벨리온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SK텔레콤은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사표현한 NPU 어떤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좀 했죠. 그래서 독자적인 NPU 개발 업체를 다 확보를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가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클라우드를 국대화하기 위한 그런 건데 나름대로 동맹을 좀 해주고 있죠. NPU 반도체 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구도를 보시면은 KT는 현재 리벨리온 그런 부분이죠. 네이버는 현재 그 프리오사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피오는 NHN 클라우드도 하고 있지만은 알다시피 SK하고도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이 삼각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클라우드 사업에서 앞서 있는 것이 KT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KT 부분들이 지금 시장 지배율을 보시면은 42%, 네이버 클라우드는 15%, NH 클라우드는 17%를 차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KT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서 AI 엔진을 결합을 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고 전체 서비스 중에 인공지능 콜센터, 그러니까 인공지능 콜센터가 KT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데이터 센터를 또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콜센터의 새로운 브랜드를 에이센 클라우드라고 현재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계속해서 올인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믿음이라는 자체 서비스가 안 되기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국어 특화 AI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챗 GPT하고 협력을 좀 해서 다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거대 언어 모델을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통신 3사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 콜센터 사업을 거의 집중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KT가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정부 기관 그다음에 각종 은행권에 대한 인공지능 콜센터 사업을 아웃바운드 다시 말해서 하청을 받아서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KT가 딱 내세울 거는 인공지능 콜센터 그 하나가 유력하고 또 플러스 부수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그런 현재 클라우드 사업을 병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KT의 KT의 AI 현재 스피커 부분들도 기가지니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가지니 TV를 통해서 많은 AI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유명한 오운영 부분이 있죠. 전문가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아동 교육 쪽도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AI 사업을 굉장히 강화를 좀 해주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B2C 사업 쪽으로 강화를 좀 해주려는 거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어제의 뉴스인 최초의 8K TV, IPTV도 출시를 좀 했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TV 안에서 화질을 선명하게 구현을 좀 한다는 것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KT의 전략은 인공지능 전략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통신사 AI 전략이었습니다. 이 B2B 사업을 중점으로 하면서 또 KT가 나름대로 시장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AI를 중심으로 그래도 시장이 나름대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상승 흐름 보여주다가 조금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좀 우세한 상황이 되면서 현재는 양시장 모두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현재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8%대의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아쉬운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 가르쳐주고 계신 AI 관련해서는 누가 당선되든 간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저희가 이렇게 AI 또 어떻게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예. 살펴보고 있는데 예. 이 KT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 KT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KT 알파라는 종목하고 네. 브릿지텍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제 특징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알파는 알다시피 티커머스 KT 알파 쇼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별도로 이제 기프티쇼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운영사가 이제 KT 알파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강화가 되면은 이제 수혜주로 떠올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차트상으로 보면은 아직 뭐 커다란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다시 원바닥까지 왔지만은 이 박스권 움직임을 현재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 서비스가 강화되면은 최대 수혜주로서 KT의 자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KT 알파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콜센터에 대한 이제 이 인프라가 일단은 구축을 좀 해야겠죠.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문 기업이 브릿지텍입니다. 브릿지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솔루션을 좀 개발하고 있는 브릿지텍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고 오늘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솟아 나와주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브릿지텍을 어느 정도 알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KT 알파 같은 경우는 티커머스 시장의 개척으로 기대감이 크고요. 다음 브릿지텍의 경우는 콜센터 인프라 구축을 전문으로 하면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중입니다. 자, 두 종목 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은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브릿지텍입니다. 네. 예, 이제 브릿지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먼저 AICC 콜센 솔루션을 좀 제공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공급기관 여기에 대한 어떤 구축을 하는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걸 대행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동통신, 유무선 지능망 요거에 대해서도 플랫폼을 제공하는 또 현재 SI 업체로서의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브릿지텍이 최대 수혜주로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인공지능 컨택 센터에 대한 전문 브랜드
다시 말해서 아데나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출시를 좀 했습니다. 출시를 좀 했기 때문에 KT하고 제휴를 해서 도 하고 독자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서도 인공지능 콜센터를 구현해 주기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브릿지텍을 당연히 복합적인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KT의 협력,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업 실시 두 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릿지텍이 당연히 선택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브리지텍이었습니다. AI 컨택 센터를 자체 출시하면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큰 하루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골라야 또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KTIS라는 종목을 골랐습니다. KT의 직접적인 자회사이기 때문에 믿음감이 브릿지텍보다는 믿음감이 더 갑니다. 자, KT의 가장 큰 마지막 가장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공지능 고객센터의 아웃바운드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인 아웃바운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가 KT IS하고 CS입니다. IS하고 CS 이렇게 나눈 이유는 지역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부분들이 하고 충청권이나 지방권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는데 그 위치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출발은 114 번호 안내 서비스에서 분사를 좀 했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에 인공지능 콜센터 사업의 부분들이 컨택센터 부분들이 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현재 신사업에 좀 뛰어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현재 KT에서는 국세청이나 LG전자 등 90개 개 콜센터를 위탁 운영을 받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T에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공지능에 사실 올인을 좀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KTIS하고 CS가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 소개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 아웃바운드의 전문 기업으로서의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병행 쪽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디지털 커머스 또 디지털 광고 신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하고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성장성이 돋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새로운 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콜센터의 클라우드형 현재 AIC 솔루션 하이큐리라는 것을 개발을 좀 했고 이걸 계속해서 현재 상품을 브랜드를 극대화하는 사업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큐리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KT하고 최근에 MS하고 제휴를 좀 했죠. 제휴를 통해서 인공지능 콜센터도 더욱 극대화하는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콜센터의 최종적인 수혜주는 KTIS 또는 KTCS에 거의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KTIS를 골랐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한번 크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됐죠. 이때는 MS하고 제휴 협력을 한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있지만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에 양자뿐만 아니라 AI 쪽에 중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핫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되고요. 손절가는 2,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약 3,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헬스케어, 양자암호, 반도체 그리고 AI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통신사 AI 전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KTIS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